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신장이 보내는 신호예요. 선생님, 덕분에 이제 밤이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분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제가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밤에 3-4번씩 깨어서 화장실에 가고 다시 잠이 들지 못해 뒤척인 적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텁텁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온몸이 피곤한 적은요? 또는 날씨가 조금만 바뀌어도 감기 기운이 오고 기침이나 콧물이 멈추지 않는 적은요? 이 질문 중 하나라도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아마도 당신의 몸은 아주 작은 것, 비타민 C가 부족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영양학회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약 68%가 하루 권장량의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결핍이 오래 지속될 경우 단순히 피부가 나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혈관이 약해지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며 야간뇨와 만성 불면증의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소식도 있습니다. 식습관과 섭취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몸은 완전히 회복할 수 있고 다시 깊이 자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 이현우입니다. 노년기 건강을 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환자들을 보면서 나이 들어서 피곤한 건 당연하지. 밤에 몇 번 일어나는 건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만성 비타민C 결핍 증후군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는 부산에 사는 72세 김영철 씨였습니다. 가을 아침 창백한 얼굴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은 채 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려서 잠을 못 자요. 아들이 물을 조금만 마시라는데 그래도 똑같아요. 몸은 늘 무겁고 아침이면 머리가 돌덩이 같아요. 처음엔 전립선 비대증이나 내분비 문제 혹은 초기 신부전을 의심했지만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단 하나 혈중 비타민 C 농도만 현저히 낮았습니다. 제가 과일이나 신선한 채소를 자주 드시냐고 묻자 그는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의 안 먹어요. 위가 약해서요. 또 과일은 당이 많잖아요. 먹어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 말 정말 낯설지 않죠? 많은 한국의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달아서 쉬어서 속이 불편해서 그렇게 유일한 비타민C 공급원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의학 용어 하나 없이 아주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비타민C는 혈관 안쪽을 보호하는 페인트 같은 역할을 해요. 부족하면 혈관이 쉽게 갈라지고 혈액이 새어나오죠. 그러면 신장이 그걸 걸러내느라 2배로 일하게 돼요. 비타민C가 부족할수록 자꾸 밤에 깨서 화장실을 가게 되고 잠이 끊기면 면역 체계 전체가 약해집니다. 또 다른 사례도 이야기했습니다. 대구에 사는 68세 윤순자 씨는 3년 동안 재발성 방광염으로 고생했습니다. 매일 밤 2-3번씩 깨어나며 점점 우울증 증상까지 생겼죠. 모든 검사는 정상이었지만 역시 비타민C가 심하게 부족했습니다. 하루 3끼 식사 후 조금씩 꾸준히 섭취하도록 권했습니다. 2달 후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밤 10시에 자서 아침 6시까지 한 번도 안 깨요. 화장실도 안 가고 통증도 사라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비타민C는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라 노년의 평온을 지켜주는 방패라는 걸요. 많은 분들이 비타민C는 먹어봤자 다 소변으로 빠져나간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섭취한 양의 약 30%만이 흡수되고 나머지는 버려지는 게 아니라 대장 내 유익균을 키우고 염증을 줄이며 대장암 세포 형성을 억제하는 데 쓰입니다.
혈액 속의 비타민 C는 방광까지 이동해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염증을 줄이며 방광암을 예방합니다. 즉, 몸 밖으로 나가더라도 제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날 제가 이 말을 하자 김영철 씨는 잠시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비타민 C를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에 나쁘다던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르신. 신장은 물이 부족하고 혈관이 약할 때 힘들지, 비타민 C는 오히려 친구예요. 비타민 C는 사구체를 보호하고 손상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3개월 꾸준히 섭취하신 분들 중 상당수가 신장 기능이 눈에 띄게 개선됐어요. 저는 종이에 신장의 사구체 구조를 그려 보여드렸습니다. 보세요. 이 점 하나하나가 혈관이에요.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벽이 얇아지고 쉽게 새거나 염증이 생깁니다. 하지만 충분히 섭취하면 혈관이 단단해지고 탄력이 생기며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죠. 그렇게 되면 몸의 균형이 돌아오고 수면도 깊어집니다. 한 달 후, 그는 다시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얼굴빛이 건강하게 변했고 걸음걸이도 힘이 있었습니다. 요즘 잠이 훨씬 좋아졌어요, 선생님. 처음엔 우연인가 싶었는데 이젠 정말 믿어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몸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어르신. 올바르게 대해주면 스스로 회복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김영철 씨 같은 분들이 여전히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불면, 야간요, 만성 피로를 노화의 신호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하지만 사실 그들은 단지 잊혀진 영양소 하나를 필요로 할 뿐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저는 내과 전문의 이현우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에 부담 주지 않으면서 비타민 C를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 숙면과 야간요 개선에 도움이 되는 황금 시간대, 매일 먹기 좋은 한국의 천연 비타민 C 식품 3가지, 비타민 C 부족을 알아차릴 수 있는 주요 신호. 이 모든 내용은 제 30년 임상 경험으로 검증된 것들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댓글과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매일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첫 번째 영상이 올라간 뒤 한국 곳곳에서 수백 통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광주에서, 전주에서, 그리고 제주도의 80세 할머니까지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선생님, 저 매일 아침 비타민 C를 먹고 있는데도 여전히 피곤하고 밤에 자주 깹니다. 혹시 제 몸이 흡수를 못하는 걸까요? 그 질문이 그날 밤 내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였던 겁니다. 비타민 C는 아주 섬세한 영양소입니다. 칼슘이나 철분처럼 몸에 저장되지 않으며 물에 잘 녹고 열과 빛, 시간에 쉽게 파괴됩니다. 그래서 섭취 방법이 조금만 잘못돼도 몇 분 만에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70세 박순례 할머니는 꼼꼼하기로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광고를 보고 비타민 C 분말 제품을 사서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타서 하루 종일 나눠 마셨죠. 선생님, 저 꾸준히 먹는데도 몸이 계속 피곤하고 가끔은 속도 더부룩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타민 C는 물과 닿는 순간 산화가 시작됩니다. 즉 10-15분만 지나도 절반 이상이 파괴되고 시간이 더 지나면 거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입에 물 한 모금 머금고 거기에 비타민 C 가루를 넣은 뒤 바로 삼키세요. 미리 타두지 말고 냉장고에도 넣지 마세요. 몸이 직접 흡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무루간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2주 후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숙면을 해요. 속도 하나도 안 아프고요.
비타민 C의 흡수 메커니즘은 참 흥미롭습니다. 몸 안으로 들어오면 전부 흡수되는 게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섭취량의 약 30% 정도만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흡수되지 않은 나머지 70%는 대장 속 유익균을 키우고 염증을 줄이며 대장 점막의 비정상 세포 생성을 막는 일을 합니다. 흡수된 비타민 C는 신장 방광 면역계로 이동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비타민C 섭취 후 야간요, 부종, 혈압 변동, 관절 통증이 뚜렷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자연산 비타민C가 합성보다 무조건 좋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대구에 사는 은퇴교사 최경희 씨가 그랬습니다. 그녀는 자연산만 믿는다며 매일 오렌지 3개, 키위 2개, 빨간 파프리카 반 개를 먹었습니다. 화학 비타민은 절대 안 먹어요, 선생님. 저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하루 1영지 즉 노인에게 필요한 산화, 스트레스 완화 용량을 얻으려면 하루에 오렌지 20개나 딸기 30개를 드셔야 한다면 어떨까요? 그녀는 웃었지만 저는 진지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자연식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소화 능력엔 한계가 있어요. 과일을 너무 많이 먹으면 과당이 늘어나서 간이 과로하고 신장은 물을 더 걸러야 해서 부담이 커집니다. 결국 득보다 실이 많아집니다. 비타민 C 보충제는 화학약이 아닙니다. 옥수수, 감자, 고구마 같은 식물에서 유래된 포도당을 미생물로 발효시켜 아스코르빈산 비타민 C를 추출한 것입니다. 즉, 과일 속 비타민 C와 분자 구조가 완전히 같습니다. 따라서 천연 비타민 C라는 표현은 광고용 허구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건 출처가 아니라 섭취 방법과 타이밍입니다. 또 하나의 흔한 실수는 위장약이나 혈압약과 함께 복용하는 것입니다. 65세 장도현 씨가 이런 사례였습니다. 아침마다 비타민 C를 먹는데 속이 울렁거려요. 위가 약해서 그런가요? 자세히 물어보니 그는 위산 억제제를 먹고 바로 비타민 C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비타민 C는 약한 산성입니다. 위산이 약해진 상태에선 흡수가 거의 되지 않고 오히려 체외로 배출되면서 구역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식사 후 30분쯤 지나서 드세요. 또는 하루 두세 번으로 나눠 드시면 됩니다. 위가 예민하면 처음엔 양을 줄였다가 서서히 늘리세요. 3주 뒤 그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속이 편하고 밤에도 깨지 않아요. 노인의 몸은 아주 섬세합니다. 많이 먹는 것보다 꾸준히 그리고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생체 이용률 시쇼즈, Bioavailability TAS 홀이라고 합니다. 이 한계를 넘어서면 더 이상 흡수되지 않고 배출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비타민 C는 요로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방광의 pH를 개선하며 소변 자극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누군가 비타민 C는 다 소변으로 빠져나간다고 말하더라도 기억하세요. 그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이미 당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의학보고서에 따르면 비타민 C를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은 방광암 발병률이 38% 낮고 대장염 위험이 42% 낮다고 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관심을 기억하고 그 보답으로 회복을 보여줍니다. 어느 주말 오후 이전에 등장했던 환자 김영철 씨에게서 손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현우 선생님, 이제 약 없이도 매일 편히 잡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타민 C를 꾸준히 먹고 있어요. 아침마다 눈을 뜨면 살아있다는 기분이 듭니다. 저는 그 편지를 천천히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쩌면 단순한 감사의 편지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확신의 증거였습니다. 몸은 스스로 치유할 힘을 가지고 있다. 다만 올바르게 대해줄 때만. 많은 시청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하루에 얼마를 먹는 게 좋을까요?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정해진 숫자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최적의 양이 다르죠. 노인분들의 경우 1020mg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단 한 번에 몰아먹지 말고 하루 2, 3회로 나눠 드세요. 흡수가 훨씬 잘 되고 위도 편합니다. 그리고 저는 중성 비타민 C, 뉴트럴 C나 버퍼러드 C는 피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제품은 산미를 줄이기 위해 칼슘이나 나트륨이 붙어 있어 항산화력이 떨어집니다. 즉, 순한 맛 비타민 C를 먹는 셈이죠. 만약 시큼한 맛이 싫다면 식후에 바로 삼키거나 한 모금의 물에 타서 바로 드세요. 며칠만 지나면 입이 적응하고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다른 약을 복용 중인데 비타민 C랑 같이 먹어도 되나요? 답은 가능합니다. 다만 최소 2시간 간격을 두세요. 비타민 C는 위의 pH를 바꿀 수 있어서 일부 약의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을 해치는 건 나이가 아니라 무지입니다. 수많은 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루에 비타민 C를 올바르게 섭취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수명을 연장하고 숙면을 돕고 피부를 밝히며 몸을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비타민 C로 야간료를 줄이고 숙면을 돕는 3가지 황금 시간대와 한국인에게 가장 좋은 천연 비타민 C 식품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기고 구독과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제가 진료 때마다 하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관리란 병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생명 에너지를 되찾는 여정입니다. 제가 비타민 C를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을 공유한 뒤 한국 곳곳에서 수많은 감사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몇 주 만에 몸이 달라졌어요. 그런 메시지들 사이에서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언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아침, 점심, 아니면 저녁인가요?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이 질문이야말로 핵심 열쇠였습니다. 노인의학에서는 이를 생체 황금 시간대 생체 리듬 타이밍이라고 부릅니다. 즉, 몸이 영양소를 가장 잘 흡수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시간대입니다. 비타민 C의 경우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3가지 시점을 권합니다. 첫 번째 시간대 아침, 잠에서 깬 직후. 밤새 몸은 건조한 상태가 됩니다. 혈액이 끈적해지고 전해질이 줄며 세포들은 산소를 갈망합니다. 이때 37도의 따뜻한 물 한 컵에 500mg의 비타민 C를 함께 섭취하면 순환계가 깨어나고 혈류가 원활해지며 부신이 에너지를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인천의 74세 어르신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커피가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알려준 따뜻한 레몬물 한 잔이면 아침이 개운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몸이 만들어내는 천연 카페인이에요. 두 번째 시간대 점심 후 혹은 오후 중반. 이때는 노년층이 가장 피로하고 혈압이 흔들리기 쉬운 시간입니다. 비타민 C 500, 700mg 정도를 섭취하면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세포의 긴장을 완화하며 혈관벽을 튼튼하게 유지해 줍니다. 심혈관 질환을 가진 많은 환자분들이 비타민 C는 위산을 높인다고 걱정하지만 식후에 섭취하면 오히려 단백질과 지방 소화 중 생기는 독성 부산물을 중화합니다. 광주의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식사 후에 먹기 시작하고 나서 속이 편하고 밤에도 숙면을 해요. 그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위장이 안정되면 자율신경이 진정되고 자연스럽게 깊은 잠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 시간대 잠들기 1-2시간 전. 이건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야간뇨나 불면증이 있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취침 전 비타민 C는 신장의 미세혈관 염증을 줄이고 방광을 조절하는 신경 신호를 안정시켜서 자다가 깨는 현상을 완화합니다. 이때는 300, 500mg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지 말고 한 모금 정도만 함께 드세요. 대구의 한 노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날 알려주신 따뜻한 소금물 한 잔과 비타민 C 덕분에 처음으로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잤어요. 이젠 밤이 무섭지 않아요. 그 말이 지금도 제 기억에 선명합니다. 노인에게 숙면이야말로 가장 값진 선물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비타민 C만 먹고 음식은 안 먹어도 되나요? 답은 아니요입니다. 몸은 합성 영양소와 천연식품을 함께 받아들일 때 더 안정적으로 흡수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인에게 맞는 3가지 천연 비타민 C 식품군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빨간 파프리카와 배추김치. 작은 파프리카 한 조각의 비타민 C 함량은 오렌지 한 개의 3배입니다. 또 김치의 유산균은 장에서 비타민 C 흡수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한국 사람은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밥상 위 김치 한 접시면 혈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과 키위. 한국 감에는 비타민 C뿐 아니라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전주의 67세 여성 환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감 1개, 오후에 키위 반 개씩 먹으니까 피부가 맑아지고 숙면해요. 검사 결과 실제로 염증 지표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몸은 우리가 주는 것을 기억합니다. 매일 작은 감 하나라도 그건 몸에 대한 감사의 인사예요. 세 번째, 깻잎과 케일. 놀랍게도 한국 깻잎은 딸기보다 비타민 C가 더 많습니다. 샐러드에 넣거나 고기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소화를 돕고 항염 작용을 하며 간과 신장을 보호합니다. 대전의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깻잎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일주일에 3번 먹으니 다리 붓기가 사라졌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자연이 만든 최고의 약이에요. 깻잎 한 장에도 과학과 생명이 숨어 있습니다. 오랜 진료 끝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인들에게 부족한 건 약이 아니라 작지만 올바른 지식입니다. 비타민 C 한 알이 삶을 바꾸지는 않지만 영양과 습관이 함께할 때 몸은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비타민 C를 하루의 리듬으로 삼으세요. 아침엔 몸을 깨우고 점심엔 혈관을 지키고 밤엔 숙면을 돕습니다. 지난주 김영철 어르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3달 만이었죠. 그의 걸음은 단단했고 얼굴엔 생기가 돌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야간뇨도 없고 아침마다 운동도 해요. 친구들이 믿질 않아요. 약을 바꾼 줄 안대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약 때문이 아니에요. 몸이 본래의 리듬을 되찾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건강이 병원이나 약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건강은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몸의 작동 원리를 알게 되면 나이도 병도 두렵지 않습니다. 노인의 몸은 마치 정원과 같습니다. 물을 제대로 주고 영양을 적절히 공급하면 메마른 나무도 다시 싹을 틔웁니다. 비타민 C는 그 정원에 내리는 맑은 물 한 방울입니다. 작고 단순하지만 생명을 다시 피어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 비타민 C는 건강의 문을 다시 여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백 건의 임상 경험을 통해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비타민 C가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선 반드시 함께 해야 할 동맹이 있습니다. 바로 물과 소금입니다. 듣기엔 단순하지만 이 2가지가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핵심 비밀입니다.
서울의 기온이 영하 5도로 떨어진 어느 겨울 아침, 오랜 환자였던 윤순자 할머니가 작은 물병 하나를 들고 진료실로 오셨습니다. 투명한 용액이 담긴 그 병을 흔들며 말씀하셨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소금물을 만들어 마셨어요. 이젠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푹 자요. 제가 병의 뚜껑을 열어 향을 맡아보니 은은한 바다소금 향이 났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하게 성공하신 거였죠. 뇌과학적으로 보면 소금은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매개체, 그리고 물은 생명의 환경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물은 몸속에 머물지 못하고, 물이 부족하면 비타민 C는 혈관 속을 이동할 수 없습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비유합니다. 혈관은 강해이고 소금물은 강을 흐르게 하는 물살이며, 비타민 C는 그 물살을 따라 흘러가는 생명 에너지입니다. 수십 년간의 임상 관찰 끝에 저는 특히 야간요, 불면증, 만성 피로로 고생하는 노인분들을 위한 소금물 3단 황금 비율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비율, 아침 소금물 0.9%, 천일염 일자근술 약 4글, 500ml의 따뜻한 물에 녹입니다. 이것은 우리 혈액과 같은 농도의 등장액입니다. 기상 직후 마시면 체내 수분을 빠르게 보충하고 신장의 여과 작용을 부드럽게 자극합니다. 부산의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이 소금물을 마시면 몸이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사실입니다. 나트륨이 안정되면 신경 전달이 원활해지고 카페인 없이도 머리가 맑아집니다. 두 번째 비율, 오후 비타민C, 소금물 0.3%, 천일염을 손끝만큼 작은 꼬집 따서 300ml의 따뜻한 물에 녹이고 거기에 비타민C 500mg를 섞습니다. 식후 1시간쯤 지나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이 농도는 갈증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비타민C가 소장에서 빠르게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혈류가 안정되면 혈관 압력이 낮아지고 심장이 편안해지며 손발의 저림이 완화됩니다. 이 방법을 60명 이상의 야간요 환자에게 적용한 결과 3주 후 약 80%가 뚜렷한 호전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비율, 숙면 소금물 0.2%, 천일염 1사자근술 약 1직을 250ml의 따뜻한 물에 녹이고 비타민C 300mg을 넣어 잠들기 1-2시간 전에 마십니다. 이것이 바로 숙면 비법이라 불리는 레시피입니다. 소량의 소금은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신경을 안정시키며 비타민C는 신장과 방광의 미세 염증을 완화시켜 밤중에 깨는 횟수를 줄여줍니다. 대구의 한 75세 어르신이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현우 선생님, 전엔 밤마다 5번씩 화장실을 갔는데 이젠 한 번만 갑니다. 밤새 푹 자고 아침엔 머리가 맑아요. 아내가 절 보고 10살은 젊어졌다고 해요.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그저 인간의 몸이 올바른 조합만 주어지면 얼마나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경이로움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소금이 어떻게 숙면에 도움이 되나요? 그 답은 전기생리학적 원리에 있습니다. 혈중 나트륨이 일정하면 뇌에서 멜라토닌 분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수면 리듬이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또한 소금은 밤에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여 신경계를 진정시킵니다. 여기에 비타민C가 더해지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비타민C가 부신 기능을 도와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하기 때문입니다. 진료가 끝난 어느 겨울밤 창밖을 보니 서울의 불빛이 흰 눈 위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김영철 어르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이젠 밤이 두렵지 않아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치유는 약에서 오는 게 아니라 몸에 대한 이해와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몸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할 뿐입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노인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불면증, 신장 약화, 만성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한결같이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한테 맞는 약이 있을까요?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몸이에요. 비타민 C, 물, 그리고 소금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기적은 당신이 자기 몸을 믿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엔 0.9% 소금물 한 잔, 오후엔 0.3% 비타민 C 소금물, 밤엔 0.2% 숙면 소금물 한 모금. 이 세 가지 습관만으로도 3주 후 당신은 몸이 달라졌음을 느낄 겁니다. 잠이 깊어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질 겁니다. 저는 노인의학 전문의 이현우입니다. 오랜 세월 노년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제 삶을 바쳐왔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이나 가족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소금물 요법의 자세한 가이드 영상을 원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몸은 여전히 젊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저 사랑과 이해로 대해줄 때 그 기억이 다시 깨어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